안녕하세요. 오늘은 인도네시아 독립영웅, 한국인 양칠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11월, 인도네시아의 서부 자바 가룻군의 루디 군수가 인도네시아의 역사연구단체 히스토리카가 1945년에서 1949년 가룻 독립투쟁에 참여한 한국인을 주제로 개최된 세미나에서 인도네시아의 독립운동과 투쟁에 앞장선 영웅 양칠성의 이름을 도로명으로 하고 기념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연설 중 밝혔습니다. 자신들은 미국 덕분에 나치 독일의 지배에서 벗어났으면서 베트남 알제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하며 야욕을 불태웠던 프랑스처럼 네덜란드 역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독립을 선언한 인도네시아를 수만 명의 병사를 동원해서 다시 침략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네덜란드의 공백을 이용해 손쉽게 인도네시아를 점령한 일본군은 네덜란드보다 나은 점도 있었습니다. 네덜란드어 사용을 금지하면서 일본어 사용을 강제한 것이 아니라 권장한 것입니다. 쓰기 싫으면 인도네시아어를 써도 된다는 선택권을 준 거죠. 이렇게 일본 제국주의가 상대적으로 좋아 보이면 안 되는데. 그리고 일본은 인도네시아 사람들을 총알바지로 쓰려고 군사훈련을 시켰고 해전 시에 소총과 폭격기, 경전차 등의 무기를 많이 남겨두고 철수했습니다. 이것들이 인도네시아 독립전쟁에 유용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영국군과 네덜란드군은 같이 인도네시아를 재점령하면서 독립파 인도네시아인들을 납치하고 학살하는 동시에 무장을 해제하고 불법 무기를 내놓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럴 때 보면 1791년 12월 15일 비준된 미국의 수정헌법 2조가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다시 내용을 한번 볼까요? A well-regulated militia being necessary to the security of the free state, the right of the people to keep and bear arms, shall not be infringed. 잘 조직된 민병대는 자유로운 주의 안보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무기를 소지하고 휴대하는 국민의 권리는 침해될 수 없다. 요즘 미얀마를 봐도 비무장 투쟁은 상대방이 그래도 상식적이고 인간다울 때 통하는 것인데 지금의 미얀마 군부는 짐승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대항하려면 잘 조직된 무장 조직이 필요하겠죠. 다시 인도네시아로 돌아가서 영국군과 네덜란드군이 인도네시아 사람들에게 불법 무기를 내놓으라고 하자 무장한 인도네시아인들은 이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1945년 11월 27일부터 한 달간 벌어진 수라바야 전투에서 12만의 민병대와 중무장한 3만의 영국군이 충돌했고 영국군은 지휘관이 사망하며 가까스로 승리했지만 안바라와 전투에서는 독립군에게 패배해서 후퇴했습니다. 영국군은 인도네시아 독립에 찬성하며 철수를 약속했는데 1946년 네덜란드는 46년 전 영국이 남아프리카의 보어전쟁을 위해 18만 명에 이르는 영국군을 파병했던 것처럼 그 규모에 필적하는 12만여 명의 병력을 2차 세계대전으로 초토화가 된 입장에서도 긁어모아 보냈습니다. 대단한 욕심이고 욕망이네요. 네덜란드군은 1947년부터 대대적인 공세를 취해서 사상자 6,000명의 피해로 인도네시아 독립군 15만 명을 사상시켰습니다. 1948년 네덜란드와 인도네시아 독립하는 휴전을 하고 한반도처럼 분단되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수카르노가 이끄는 독립파는 공산당의 반란을 확실하고 가혹하게 진압하며 미국의 지지를 이끌어냈습니다. 1948년 12월 네덜란드가 휴전을 깨고 재침공하자 미국은 네덜란드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침공이 이어지면 마셜 플랜의 지원을 중단하고 물자 지원을 끊어버리겠다고 했습니다. 금융치료에 들어갔네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도 네덜란드의 침공행위 중지를 요구했고 1949년 1월에는 인도네시아 독립정부 수립을 요구했습니다. 이 인도네시아 독립전쟁에 한국인 영웅이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양칠성입니다. 3.1운동이 일어났던 1919년 전북 완주에서 태어나 24살이었던 1942년 일본 남반군의 연합군포로 감시원으로 인도네시아 자바섬에 배속되어 복무했습니다. 이 당시 연합군의 포로는 8만 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2014년 안졸리나 졸리가 감독한 언브로큰이라는 영화가 생각나네요. 실존 인물 루이스 잠페리니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연합군 포로의 이야기입니다. 양칠성은 일본군에 끌려온 한국인 동료 8명과 함께 인도네시아 독립군에 투신했습니다. 1945년 가을부터 그는 피피부대에서 영국군에 맞서 전투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폭파 전문가였다고 합니다. 1948년 11월 산속에서 게릴라 작전을 이중
네덜란드군의 기습작전에 포로로 잡혔습니다. 그는 휴전 하루 전날 가루트 시장에 끌려 나와 공개 총살을 당했는데 죽기 직전에 메르데커, 나는 죽어서도 인도네시아의 독립을 원한다. 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영화 브레이브 하트에서 주인공을 연기했던 멜 깁슨이 프리덤이라고 외치는 장면 같네요. 1975년 양칠성은 네덜란드에 의한 공개 처형 26년 만에 인도네시아군에 장성이 된 당시 공로로 인해 외국인 독립 영웅으로 추서되었습니다. 1995년에는 그의 묘비명이 야나가와 시치세이에서 코마루딘, 양칠성으로 바뀌었습니다. 야나가와 시치세이는 양칠성이란 이름에 내천자를 더해 만들어진 일본 이름으로 그 당시 이런 사례는 흔했던 것 같습니다. 본 채널 운영자의 외조부께서 일본에서 학교를 다니셔서 같이 일본 학교에 가 생활 기록부를 하루 종일 찾아봤는데 김 씨가 없었는데 혹시나 해서 가네야마로 찾아봤더니 임의로 이름을 바꿔놓은 기록이 있었습니다. 당시 인도네시아는 당연히 일본인이라고 생각하고 야나가와 시치세이의 일본 유족을 찾았는데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수소문 중에 그가 조선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무라이 요시노리, 오스이 아이코 이도 일본인 교수다. 양칠성의 조카를 직접 찾아냈고 전북 완주까지 직접 방문해서 여동생에게 그가 인도네시아 독립 영웅이었으며 그 나라의 영웅묘지에 묻혀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정말 고마운 그리고 대단한 일본인입니다. 존경합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양칠성을 인도네시아를 비추는 빛이라는 의미로 코마루딘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그는 인도네시아인 부인과 그들 사이에 낳은 자식도 있었다고 합니다. 현재 남은 가족은 며느리와 손자 2명, 증손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손자들은 할아버지인 양칠성이 너무나도 자랑스럽고 한국을 인도네시아와 같은 조국으로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양칠성의 아들은 13살 때까지도 아버지가 일본인인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인도네시아인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으로 네 아빠는 한국 사람이다 라고 말해줬다고 합니다. 왜 그때까지 아들에게 숨겼는지는 아들도 모른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인도네시아 독립 영웅 한국인 양칠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내용이 유익하셨으면 구독과 전체 알림 설정,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